글로벌 테크 기업에 투자해서 수익을 냈는데 손에 들어오는 돈보다 빠져나가는 세금이 너무 많다고 느껴본 적 있나요? 특히 나스닥 100이나 S&P 500 같은 해외 ETF에 투자하면 배당금이 들어올 때마다 15%가 원천 징수된다는 사실, 많은 투자자가 놀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당 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어 세율이 49.5%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투자 성과가 쌓일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지는 악순환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계좌 하나만 바꿔도 이 구조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ISA 계좌와 연금저축펀드를 제대로 활용하면 합법적으로 세금을 대폭 줄이고 그 절약된 세금이 다시 복리로 굴러가는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어렵거나 복잡한 전략이 아닙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글로벌 테크 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절세 전략을 정리해드립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 ETF를 일반 계좌에서 거래하면 수익의 배당소득세 15.4%가 원천 징수됩니다.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세율입니다. 구체적으로 1천만 원을 투자해서 300만 원 수익이 생겼다면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약 253만 원입니다. 나머지 47만 원은 세금으로 사라지죠. 수익이 클수록 그리고 장기 투자일수록 이 세금 손실은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더 심각한 건 배당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최고 세율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투자 성과가 쌓일수록 세금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인 거예요. 그러나 계좌 하나만 바꿔도 이 구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ISA, 즉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펀드, ETF, 예금, RP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 안에 담으면서 이익과 손실을 합산한 순수익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특수 계좌입니다. 일반 계좌에서는 수익이 난 상품에만 세금이 붙고 손실은 세금 계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ISA에서는 이익 상품의 수익에서 손실 상품의 손실을 차감한 순수익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합니다. 이것이 손익통산의 개념이죠.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한 계좌 안에서 미국 테크 ETF로 1천만 원을 벌었는데 국제 채권 펀드로 300만 원을 잃었다면 세금은 700만 원 수익에만 붙는 겁니다. 일반 계좌라면 1천만 원 전체에 세금이 붙고 손실 300만 원은 무시되지만 ISA에서는 손실을 공제한 순수익만 과세 대상이 되는 거예요. ISA의 세금 혜택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순수익 200만 원 이하는 완전 비과세입니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은 400만 원까지 비과세죠. 순수익 200만 원을 넘는 부분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되는데 이는 일반 15.4%의 절반 수준입니다. 특히 중요한 점은 배당소득이 분리과세 된다는 것입니다. ISA 안에서 발생한 수익은 다른 금융소득과 합산되지 않아 금융소득종합과세 걱정 없이 고배당 ETF를 마음껏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강조하자면 ISA에서 배당소득이 5천만 원이 발생해도 다른 근로소득과 합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단 한 가지 제약이 있는데 ISA에서는 미국 증시에 직접 상장된 해외 주식, 예를 들어 애플이나 아마존을 직접 매수할 수 없습니다. 국내 증시에 상장된 ETF나 펀드만 편입할 수 있죠. 그러나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AC 미국 S&P 500, 큐딕스 미국 반도체 MV 같은 상품으로 글로벌 빅테크 노출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들 ETF는 대부분 70에서 80% 이상이 미국 빅테크 기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니까요. ISA는 연 2천만 원 한도에 5년 총 1억 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은 직전 연도 금융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면 됩니다. 만약 금융소득이 이미 2천만 원을 넘었다면 ISA 가입 자격이 없으므로 처음부터 연금저축펀드에 집중해야 합니다. 연금저축펀드는 노후 준비를 목적으로 설계된 계좌로 두 가지 핵심 혜택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는 세액공제입니다. 연간 납입액 최대 600만 원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13.2% 또는 16.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총급여 5,500만 원 이하라면 16.5%, 초과라면 13.2%죠. 600만 원을 납입하면 연말정산에서 약 79만에서 99만 원이 돌아옵니다. 두 번째, 더욱 강력한 혜택이 과세이연입니다. 운용기간 중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세금을 지금 당장 내지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연금소득세 3.3%, 5.5%로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계좌의 15.4%보다 훨씬 낮죠. 중요한 건 지금 내지 않은 세금이 수십 년간 내 돈처럼 굴러가면서 복리 효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배당소득에 매년 15.4%가 빠져나가는 일반 계좌와 수익이 그대로 재투자되는 연금저축펀드를 20년간 운용하면 최종 수익 차이는 상당히 커집니다. 과세이연된 세금분이 함께 복리로 굴러가기 때문이죠.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ISA 계좌에서 미국 테크 ETF로 970만 원 수익을 냈다고 가정합시다. 동시에 채권펀드에서 손실 500만 원이 발생했고 RP 이자로 30만 원을 얻었습니다. 순수익은 500만 원이 되는 거죠. ISA 세금을 계산하면 비과세 한도 200만 원을 차감한 300만 원에 9.9%를 적용해 약 29만 7천 원의 세금만 내면 됩니다. 실제 넣은 돈은 500만 원인데 세금은 30만 원 미만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이것이 일반 계좌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970만 원 수익에 15.4%를 적용하면 약 149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손실 500만 원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죠. 따라서 ISA를 활용하면 이 사례에서만 약 120만 원 가까운 세금을 아낀 셈입니다. ISA 비과세 한도가 없었다면 9.9% 분리과세 수준으로라도 약 49만 5천 원이 들었을 텐데 30만 원으로 줄인 거니까 더 큰 절세 효과죠. 이 절약된 세금이 다시 투자에 투입되면 해가 갈수록 복리 효과가 쌓입니다.
5년간 매년 이 정도의 절세 효과가 발생한다면 총 600만 원을 절세하는 건데 이 돈이 모두 다시 투자되어 새로운 수익을 만듭니다. 10% 수익률로 다시 불어난다면 이것도 만만치 않은 추가 자산이 되는 거예요. 절세는 단순한 세금 절감이 아니라 추가 자산 형성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ISA의 의무 가입 기간은 최소 3년입니다.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 계좌, 즉 연금저축이나 IRP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ISA에서 3천만 원을 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300만 원에 대한 세액공제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 혜택은 기존 연금저축 IRP 세액공제 한도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ISA 만기 해지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 또는 IRP로 이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체 금액의 10%, 최대 300만 원까지 추가 세액공제를 신청해야 하고 그 후 연금 계좌에서 다시 글로벌테크 ETF를 재편입하면 됩니다. 이 전략을 활용하면 ISA에서 절세하고 연금 계좌로 이전의 과세 이연까지 이어지는 절세 릴레이 구조가 완성됩니다. ISA 비과세 혜택이 끝난 자금이 연금 계좌에서 또다시 과세 이연으로 굴러가는 방식이죠. 정부는 현재 ISA의 혜택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변동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추진 중인 개편 내용을 보면 연 납입 한도가 현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총 납입 한도도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2배가 됩니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형 기준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서민형은 4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입니다. 물론 이는 추진 단계이며 국회를 통과해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실제 시행 시점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절세 효과가 2배 이상 강화됩니다. 미리 ISA 계좌를 만들어 납입 이력을 쌓아두면 제도 확정 후 즉시 확대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와 연금저축펀드의 절세 효과는 투자 기간이 길어질수록 복리로 커집니다. 단순히 세금 몇만 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그 아낀 돈이 다시 투자되어 수익을 만들고 또 그 수익이 과세 이연으로 재투자되는 구조입니다. 투자 기간이 20에서 30년인 장기 투자자일수록 절세 계좌 활용의 중요성이 높습니다. 20년을 한번 계산해보세요. 매년 100만 원을 절세한다면 20년 동안 절약된 세금은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 그냥 은행에 있는 게 아니라 연 10% 수익률로 다시 투자된다면 최종적으로는 훨씬 더 큰 금액이 됩니다. 절세가 단순한 세금 감소가 아니라 추가 자산 형성이 되는 거죠. 국내 상장 글로벌 ETF 중 ISA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상품군은 나스닥 100, S&P 500, 반도체 섹터 ETF처럼 분배금이 꾸준히 발생하는 상품들입니다. 배당 소득이 분리과세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리스크에서 자유롭다는 점도 고배당 ETF 투자자에게 유리합니다. 특히 타이거 미국 나스닥 100 같은 경우 연 3-4% 정도의 배당 수익률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므로 ISA의 손익통산 메커니즘과 비과세 혜택이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상품입니다. 세액공제와 과세 이연을 동시에 활용하는 최적 조합은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에 IRP 300만 원을 더해 연 900만 원을 납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ISA 연 2천만 원 납입을 병행하면 세금 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실제 실행하려면 먼저 직장인 급여를 받은 연도 연말정산에서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약 79만에서 99만 원을 환급받고 그 돈을 내년 ISA 납입 재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ISA는 의무 보유 기간 최소 3년 전에 중도 해지하면 비과세 혜택이 모두 소멸되고 기존 감면 세액이 추징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년 만에 해지하면 지금까지 받은 비과세 혜택이 모두 사라지고 처음부터 일반 계좌 기준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단기 자금으로 ISA를 운용하는 것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최소 3년은 움직이지 않을 여유 자금으로만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55세 이전 중도 인출 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세액공제로 얻은 이익이 모두 날아간다는 뜻입니다. 두 계좌 모두 유동성 리스크를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투자 자산의 30% 정도는 일반 계좌나 예금으로 유동성을 확보하고 나머지 70% 정도를 절세 계좌에 배치하는 식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세금을 피해가는 마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설계된 계좌를 통해 세금을 최소화하고 그 여력을 복리로 불리는 전략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ISA 계좌는 지금 당장 증권사 앱에서 개설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계좌를 만들면 그날부터 납입 이력이 쌓입니다. 연금저축펀드 역시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라면 세액공제 혜택만으로도 연 80만에서 100만 원 가까이가 돌아옵니다. 절세 계좌를 모르면 세금을 더 낼 뿐입니다. 이미 존재하는 혜택을 챙기지 않는 것 자체가 손해라는 겁니다. 투자 성과도 중요하지만 얼마를 버느냐만큼 세후 얼마가 남느냐가 실질 수익입니다. ISA와 연금저축펀드 두 계좌를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빠른 절세의 첫걸음입니다.